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를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 창의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하나 삽입을 하고 이제 텍스트 박스도 하나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 단추를 2개를 삽입을 해주고 일단 이 커맨드 버튼들만 선택을 해서 같은 크기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폼 창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벨 1의 캡션의 내용을 도면 요소의 종류라고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버튼 1의 캡션은 도면 요소 필터링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버튼 2는 종료 버튼이 되겠습니다. 일단 레이블이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버튼에 대한 코드를 end를 입력을 해주고 커맨드 버튼 1에 대한 구문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객체를 필터링을 하려면 먼저 객체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객체를 선택하는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id.hide를 입력을 하고 이제 변수명은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sset obj로 입력을 하고 as acad selection set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을 누르고 이제 selection set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add를 선택을 하고 이제 그 selection set의 이름을 도면 요소 필터링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et obj select 방법은 select on screen을 선택을 하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제 필터 타입과 필터 데이터에 대한 구문을 이제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변수를 필터 타입에 대한 변수명을 ft라고 하고 as 이제 그 필터 타입에 들어가는 그 값들은 이제 dfx 코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코드 값들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러한 코드 값들은 모두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티저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데이터는 이제 숫자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형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베리언트로 선언을 해주고 이때 이제 필터 타입이나 필터 데이터는 이제 배열로 일단 인덱스를 하나만 가지는 배열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 필터 데이터에 대한 dfx 코드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dfx 코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도움말에서 이제 dfx 코드 혹은 dfx 그룹 코드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참조서가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앞서 그 변수에 들어갈 코드 값이 이제 이러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 이제 각각의 코드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도면 유형의 어떤 도면의 요소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한 그룹 코드 0과 그리고 이러한 그 도면 요소들에 대한 치수 값을 입력하기 위한 그 배정 밀도 부동 소수 값에 대한 코드 40을 입력을 하고, 또한 이제 조건 연산자에 대한 그 -4라는 그룹 코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코드 편집창으로 돌아와서 이제 ft 그 인덱스 0에 들어갈 값을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도면 요소 종류에 대한 dfx 코드인 0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f 필터 데이터에 그 필터 타입에 대응하는 필터 데이터의 값을 이제 이 태스크 박스 1에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그 삽입을 하면, 즉 이 우리가 이제 변수명들을 그 삽입을 해주게 되는데, 이 배열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컴파일러 그 에러가 뜨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변수를 추가적으로 ft1이라고 하고 이 변수를 베리언트로 선언을 해주고, 이제 필터 데이터에 대한 변수를 또 fd1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베리언트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ft1의 값은 ft라고 입력을 해주고, fd1은 이제 fd라고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오는 이 필터 타입과 필터 데이터를 ft1과 fd1으로 구문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ssetobj라고 입력을 하고 점을 찍고,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레이즈를 사용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하이라이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불리언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true를 선택을 하고 다시 obj를 입력하고 이제 업데이트 메서드도 적용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준 다음에 이제 add를 지우고 이 부분에 점을 찍고 delete를 삽입을 해주고 미점 show를 마지막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오토캐드에서 객체를 미리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면 요소의 종류에 먼저 서클을 입력을 하고 이제 도면 요소 필터링을 누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객체들을 모두 선택을 하면 이제 이 원만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홀을 입력을 하고 다시 도면 요소 필터링을 누른 다음에 전체를,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아크까지 이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어문을 또 사용을 하면 이제 이러한 그 아크만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그 제어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추후 영상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 엘립스를
엘립스라고 입력을 하고 다시 한번 도면 요소 필터링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 철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타원이 선택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도면 요소 필터링을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면 이제 이 타원까지 모두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필터링의 그 방법을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을 했다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그 필터링을 하는 구문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열을 이제 인덱스가 4개인 그 1차원 배열로 다시 선언을 해주고, 필터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크기의 배열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이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이고 치수가 뭐 300인 그 300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도면 요소를 필터링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러할 때는 우리가 앞서 그 DFX 코드에서 살펴보았던 그 조건 연산자를 코드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건 연산자에 대한 DFX 코드인 -4를 입력을 해주고, 이제 이 부분에 그 큰 따옴표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부등호 기호는 이러한 AND라는 그 관계 연산자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AND가 관계 연산자가 끝난다는 또 그 구문을 이제 마지막에 작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일단 폼에 이제 그 조건을 하나 더 삽입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하나 더 삽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도 하나를 더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블 2의 캡션은 치수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코드 편집 창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앞서 작성한 그 도면 요소 종류를 선택하는 코드는 그대로 1번이 아니라 이제 1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대로 작성을 해주고, 이제 fd 그 1도 우리가 앞서 그 텍스트 박스 1에서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삽입을 해주고, 이제 치수에 대한 그 DFX 코드는 이제 40을 입력을 하고, 이제 필터 데이터의 값은 이제 텍스트 박스 2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ND라는 관계 연산자를 끝낸다는 구문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를 입력을 해주고, 이제 이번에는 AND를 먼저 입력하고 이제 부등호 기호를 삽입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제 이쪽 도면 요소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설정을 누르고 코드를 실행을 해서, 일단 화면에는 이제 서클밖에 없기 때문에 도면 요소의 종류에는 서클만 입력을 해주고, 이제 치수는 이제 300 입력을 한 다음에 도면 요소 필터링을 클릭을 하면, 이제 원이고 치수가 300인 것은 이제 가운데 원만 이제 필터링이 되어서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서클밖에 없기 때문에 요소의 종류는 그대로 두고 500을 입력하고 도면 요소 필터링을 하면 다음과 같이 500짜리가 선택이 500짜리 원이 이제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건을 하나 더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하나 삽입을 하고 텍스트 박스도 하나 더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블 3의 캡션의 내용을 이제 도면층의 이름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면 요소 필터링의 코드 편집창에 가서 이번에는 이제 배열이 하나 더 인덱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4로 입력을 해주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FT 3을 입력해주고, 도면층에 대한 dfx 코드의 값은 이제 8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 필터 데이터의 값은 텍스트 박스 3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인덱스의 값도 이제 4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일단 이제 이쪽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고, 다시 이제 코드를 재설정을 누른 다음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 요소의 종류는 서클로 입력을 하고, 치수는 500을 입력한 다음에 이제 도면층의 이름이 이제 도면층 1인 도면 요소를 필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하이라이트가 지금 되었는데 화면에 잘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아닌 이레이저를 선택을 해서 이제 화면에서 사라지는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설정을 누르고 실행을 한 다음에 서클을 입력을 해주고, 치수는 500짜리인 원이고 도면층의 이름은 도면층 1인 원만 지워라고 하는 도면 요소 필터링을 하면 이제 앞에 원만 이제 삭제가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제 두 번째 원은 이제 치수가 300이 되겠고, 도면층은 레이어가 도면층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원만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은 이제 600에 도면층 3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원까지 모두 삭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필터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문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조금 더 정교한 이러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매크로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매크로로 저장을 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이제 그러한 매크로를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면 이제 폼만 저장이 되게 되고, 이 도면을 열어도 이제 이 코드가 이제 매크로로 실행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도구에서 이제 매크로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고, 일단 매크로의 이름은 이제 필터링이라고 이름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듈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되고, 이러한 프로시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폼의 이름을 필터링이라고 입력을 한다고 하면, 필터링이라고 하기보다는 frm frm 필터링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제 이 이름을 복사를 해서 다시 이제 이 모듈에 가서 폼에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 점을 누른 다음에 show 메서드를 적용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로 저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폼도 저장을 하시면 이제 도면에 이제 어떤 매크로가 설정이 된 도면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도면을 실행을 하든지 혹은 다른 도면에서 이 매크로를 실행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실행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이 도면을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매크로 실행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폼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